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 중개탑. 저는 지금도 각종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각종 쇼핑 정보도 나눠보는 본격 라디오 정보 나눔의 시간, 정보 중개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될 내용입니다. 먼저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 클릭 정보 와이드 시간에는 메트로 피부과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대해서 같이 상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에는 경희 한의원과 함께하면서 한방 정보로 건강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에는 오늘 김수보석과 하이츄론스와 만나봅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에는 캐프린 학자금 서비스에 대해서 미 대학 학자금에 대한 이야기 유익하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메트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 듣고 바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뒷머리에 작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믿음직한 그 일을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아름다운 노랫소리 멀리 어적할 때 희망의 창 내일을 위해.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라. 토요일 밤에 나 그대를 만나리.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개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메트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나눔 시간인 클릭 정보 와이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메트로 피부과의 이윤수 원장과 함께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외선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자외선 때문에 여드름 심해지는 예.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예.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여드름 자체는. 네. 여드름 자체를 할 때 나타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사춘기 때 호르몬이 변하면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포메이드 약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흑인들이 많이 보는데 이 머리에 포메이드라서 기름을 많이 넣을 경우에 이마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여드름이 되고, 또 화장품에 너무 진한 걸 갖다가 오래 쓰시게 되면은 얼굴에 여드름이 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드름이 나 있는 학생들이 여드름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진하게 파운데이션을 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얼굴에 뭐를 바느냐에 따라서 그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나타날 경우가 좀 있죠. 그러면은 여드름이 좀 이렇게 나는 그 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그 햇빛에 노출됐다고 해서 뭐 그게 더 크게 막 심해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햇빛에 태양광선에 노출된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이 태양광선에 노출되면은 여러분 햇빛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노출되면 피부가 조금 각질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각질이 벗겨지면서 여드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할 방법 중에 각질을 벗겨주는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아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태양광선 자체가 살균 현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선이, 물론 많이 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렇죠. 조금씩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요새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진 않지만은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광선 치료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옛날에 쓸 때는 그 울트라바이올렛, 그러니까 UVB를 썼는데 요새는 그걸 안 쓰고 비지블 라이트, 블루 라이트를 쓸 때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살균 역할 때문에 하는 거지 이 피부에 필링 역할을 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광선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이마에 여드름이 난 여학생이 자꾸 이제 원래 머리를 이렇게 덮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머리 자꾸 덮이면은 여드름이 더 난다. 네. 더 심해진다. 어떤가요? 맞나요? 여드름이 숨기기 위해서. 예. 많이 덮게 되면은 땀 같은 게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자체는, 숨기는, 물론 이제 숨기고 싶겠지만은, 그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드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그 등에 여드름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생기는, 원래 그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여드름은 이 체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후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문제인데, 여드름이라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하면은 피부에 이 피지선이 있죠. 이 영어로 sebaceous gland라고 그러는데, 피부에 보면은 이 물질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 티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게 땀샘. 땀을 흘릴 때 땀을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부에 기름기를 만들어주는 이 sebaceous gland가 있고, 세 번째는 apocrine gland라고 해서 피어몬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암내라고 그러죠.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sebaceous gland가 많은데, 그러니까 피지선이 많은데 보통 여드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에 가장 많기 때문에 주로 얼굴에 나타나지만은 사람들에 따라서 이 피지선이 가슴과 등에도 있을 수 있고 팔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드름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피지선 자체에
이 염증이 생겼을 때 이 몸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심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드름 종류가 결정이 되고 여드름이 얼마큼 심하냐가 그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등에 여드름이 날 경우에는 벌써 얼굴에 상당히 심하게 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등에 그렇군요. 이렇게 등이나 가슴에 나죠. 그래서 이 트렁컬 액네라고 그러는데 이 몸에 나는 것은 이 몸에 나는 여드름 자체는 치료가 얼굴에 나는 여드름보다 훨씬 더 치료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얼굴에 나는 여드름과 달리 몸에 나는 여드름은 상처가 금방 생깁니다. 얼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드름이 심하더라도 상처 안 나고 깨끗이 마무리를 질 수가 있는데 등이나 가슴은 조금만 여드름 나도 하얀 상처로 변하게 되게. 그럼 영원히 그게 안 낫고 그건 상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이제 여름철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노출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옷 입기 그걸 힘들어 하시죠.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상처를 없애는 방법을 미리 그러니까 여드름은 몸에 여드름이 날 경우에는 빨리 어그레시브하게 강도적인 그 치료를 해서 안 나오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그 상처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강한 약을 써서 빨리 그 컨트롤을 해주도록 건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네. 어린아이인데 이제 가슴에 이렇게 빨간 게 이게 여드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이거 여드름이라 했더니 가슴에 무슨 여드름이 나니 그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가슴에도 여드름이 나나요? 그럼요. 가슴에도 여드름이 상당히 많이 나고 여드름이 심할 경우에는 가슴 같은 데나 어깨 같은 데는 특히 키일로이드라고 그래서 아주 보기 싫은 점점 커지는 그리고 좀 고통스러운 그런 종류의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그 부모님이 특히 이제 좀 봐서 이 가슴 쪽이나 그 등 쪽에 여드름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건 치료를 바로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저희들은 이런 환자들이 오면은 보통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될 수 있으면은 좀 약한 부위에 바르는 타프컬 메디케이션보다는 내복제 같은 걸 갖다 써서 강하게 치료를 하듯 권유를 합니다. 내복제를 해서 아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얼굴만 자꾸 여드름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는데 이 몸에 나는 건 그냥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은 그렇죠. 몸에 여드름이 많이 났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오늘 또 여러분께서 한번 또 거울 보고 막 등도 보고 가슴도 좀 보고 예.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상처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났다면은 일단은 좀 이렇게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개 나고 그런 건 괜찮겠죠. 그렇지만 예. 좀 제가 봤을 때 심하다 했을 경우에는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습니다. 메트로 피부과는 뉴욕 플러싱과 브롱스 알머스트 그리고 뉴저지 잉그루드의 병원이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718 뉴저지 201 그리고 번호는 같습니다. 886-9000번 886-9000으로 상담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중개탑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종 정보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건강, 법률, 한방 또는 피부과 상담 등 각종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카톡에서 SBNUS로 아이디를 검색하시고요. 친구 추가를 하신 후에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질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이나 상담 내용이 방송되거나 혹시 방송에 되지 않더라도 개인별로 카톡으로 다시 그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 궁금한 내용들을 상담받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방송되고 있는 그런 전문 분야 외에 다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별로 직접 카톡을 통해서 전문가가 여러분께 상담에 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보중개탑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쇼핑 정보 오늘 이 시간 김수보석과 함께 합니다. 김남표 사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 또 제품 소개받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수보석과 함께 보석에 관련된 쇼핑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시는 계시죠? 김남표 사장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좀 책정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미국 문화에 어느 정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조정하고 가는 방법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미국식과 한국식의 문화적인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한국적이라면 좀 설득해가면서 미국식으로 맞추는 게 필요할 텐데, 미국식의 예단 고르는 법과 또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유익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모두에 말씀드린 듯이 지금 예물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소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부담을 많이 받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우리 이제 여기 뉴욕 미국 생활이니까 자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경제적인 걸 하면은 안전하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치를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진짜 더 주고 싶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 추가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러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식이나 3세트, 5세트, 7세트 등등 그렇게 네. 과소비는 좀 심하고 또 그래도 어떤 부모님들은 한국식을 고집하는 분도 계세요. 네. 예,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특히 김수보석에서는 이렇게 너무 막 비싸지 않은 아주 아주 딱 경제성을 따져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결혼 예물을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선 결혼의 대명사는 다이아몬드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예,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만 해도 가지수가 54가지가 있어요. 어이, 많네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제일 요즘 1.5세, 2세 결혼 앞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다이아몬드를 잘 살고 잘 사고 고르는 방법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짧지만 다이아몬드 잘 사고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다이아몬드 고르는 게 아니고 잘 고르는 방법을 노하우를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도 구입을 하고 또 좋은 품질을 사기 위해서 유명한 백화점이나 이런 보석상을 노크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너무 다이아몬드를 잘못 사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아주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이 다이아몬드를 보지 않고 구입하면은 항상 다른 잘못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잘못 구입해서 리턴하면서 안 되고 보통 인터넷 컴퍼니들은 한 달 정도를 여유를 주는데 이게 한 달 지나면 익스파이어가 돼가지고 머니백이 안 돼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품질을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제가 보석상 중에서도 티파니나 카르티에 등등 이런 아주 유명 브랜드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 구입을 하는데 거기는 또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결혼 예물을 구입하는 다이아몬드 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원칙은 4C라 그래요. 네. 예, 그 4C는 뭐냐면 C가 4가지인데 캐럿, 무게. 그다음에 두 번째 C는 clarity, 그러니까 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칼라, 네. 그다음에 커팅이에요. 커팅. 네. 그러니까 요 4C만 잘 알아도 네. 우선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데는 이제 보석상 가서 얘기하면은 이분은 벌써 보석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구나. 네. 해서 이 보석상도 조심을 하고 좋은 걸 권해드리게 돼요. 그래 무조건 좀 골라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4C에 대해서 물어보고 커팅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하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쓸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럼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만 내가 조금만 알면은 네. 우선 보석상에서도 이제 조심을 하고 좋은 걸 권해드리게 되고요. 네.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정서. 네. 예,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서티피켓을 리퀘스트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없으면은 한 가지는 그만큼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런 개런티나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지는군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한 여부 후에 그 다음에 감정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그 보석상에서 해주는 그 보증서 같은 그런 개런티 서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감정서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계적인 공인 감정서가 네. 가장 더 신뢰도가 높고 나중에 뭐 리세일 밸류나 트레이드 할 경우에 큰 손해를 안 봐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우리가 그 보석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 감정서, 보증서나 공인 감정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예. 그게 아주 아까 얘기한 대로 4C를 알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4C가 이제 아까 그 무게, 클래리티, 커팅, 컬러가 있는 거를 그 감정서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은 네. 우선 이 다이아몬드가 이 어떤 내용의 품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공인 감정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우리 김남표 사장께서 앞으로 김수보석에서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갖고 여러 가지 좀 유익한 정보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뉴욕 맨하탄 47가에 위치한 김수보석과 함께한 쇼핑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본격 라디오 정보 전문 매거진 정보중계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분노를 드러내면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마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상식은 다소 억울하게도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시선을 끌고 있네요. 최근 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공동 연구팀은 21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죠.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의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해당 모의 재판은 아내를 살해한 한 남편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서 만든 것으로 참가자들은 먼저 스크린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시되는 재판 과정 전체를 17분 동안 시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배심원들과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만의 유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으로 본격적인 토론 채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토론에 참가한 다른 5명의 배심원들은 연구팀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에 맞춰서 의견을 내놓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각본상 이들 중 4명은 참가자의 의견에 찬성했으며 남은 1명만 홀로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4명의 찬성 배심원들은 본래 성별을 알 수 없는 모호한 아이디를 사용한 반면에 1명의 반대 배심원의 경우 성별을 드러내는 아이디, 즉
제이슨, 알리시아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 반대 배심원 한 명은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서 분노 또는 공포, 그리고 중립적 태도 중에 하나를 확연히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다른 5명과 상반되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연구팀은 이 토론 와중에 주기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반대자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당초 자기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잃거나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이 화를 내는 남성일 경우에 참가자의 자신감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화를 낸 배심원이 여성일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신감은 오히려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 현상은 참가자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통 남성의 분노는 이성적 근거에 의한 것이지만 여성의 분노는 감정, 통제력 상실 등 개인의 내적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선입견이 존재한다며 이번 실험의 결과는 이 같은 편견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배심원 판결뿐만 아니라 기타 집단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각 참여자 모두가 유념할 만한 문제라고 덧붙였는데요. 여성들이 화내면 영향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반감이 되는데 남성은 정반대로 이 화를 내면 영향력이 늘어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성으로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성들이 좀 화를 많이 내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이런 화제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께 잠시 정보중개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보중개탑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여러 전문의들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책임지는 뉴욕 매추로 피부과 제공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K-팝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 함께 하시겠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방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전해드리는데요. 블락비의 박경이 불러드립니다. 이 보통 연애 박보람의 피처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새로운 사람 흥미가 생기고 뻔하디 뻔한 말들을 주고받아 서로 눈치채고 있는 타이밍의 용기 내 하는 취중 고백 끼워 맞추듯 치밀고 묘하고 야라 부르던 너가 자기가 돼도 너무나 익숙한 장면 같아 반복되는 데자부 너도 느끼잖아 이거 좀 웃기잖아 소설 속에 발단적인 위기적인 결말처럼 언제나 같은 프로세스 딱 그 정도 뜨거웠다 식는 연애의 온도 항상 그려왔기에 함부로 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Let's go let go 조급해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이번엔 다를까 Baby I gotta go 나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대도 I don't give up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 can feel it 새로운 사랑 초반의 설렘 뻔하디 뻔한 애칭도 붙여주고 왼종일 붙잡고 있는 핸드폰 속엔 끊기지 않는 문자들 끼워 맞췄던 것이 좋아지고 무의식중 자연스레 날 자기라 부르는 모습들이 어딘가 익숙해 반복되는 데자부 저 맞은편에서
보인 너의 모습 so beautiful 나는 분명 너가 좋은데 이상하게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그러다 사랑이 정이 돼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정이 돼 But 이번엔 달라 좀 잘못된 듯해 더 커지고 조급해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different Baby I gotta go 나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다도 I don't give up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 can feel it Yo I'm confused girl Hey I'm confused boy 이런 걱정 바보 같은 거 알아 근데 사실은 말이야 이건 너 변할까봐 혼자 먼저 하는 자기 방어 같은 거야 그러니 나와 같을 거라고 말해줘 어린애같이 유치한 날 달래줘 Baby I gotta go 나 반복이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온다도 I don't leave her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Oh boy 너의 행동 말투나 표정 이상형과 달라도 자꾸 끌리는데 어쩌겠어 날 들었다 놨다 하는 너 보통이 아닌 girl I can feel it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여러 정보들을 꾸러미로 묶어서 정리해드리는 알아봅시다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방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 경희 한의원의 송호정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먼저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린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싫어요. 예. 근데 오히려 부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푹 자니. 그렇죠. 얼마나 좋겠냐. 예. 이제 나이 드실수록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 젊은 혈기가 왕성한 그런 아이들 보면은 어디 놀러 간다든지 그렇죠. 차 가면은 그냥 골아 떨어지거든요. 예. 저렇게 잠이 올까 싶은데도 그게 부러운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연세 예. 드실수록. 그렇죠. 오늘은 이 잠이 정말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은 또 스마트 기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예.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 잠은 전에는 크게 의학계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양의학에서요. 네. 한방에서는 물론 많이 예. 신경을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잠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네. 그냥 현대인들이 졸리면 자는 거고 그렇죠. 깨면 일어나는 걸로만 생각을 네네. 하고 있는데요. 잠 주무시는 거에도 좀 공력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한방에서는 그 인체의 기운이 바깥으로 흐를 때는 깨어 있는 상태고 네. 속 안으로 들어갈 때는 네. 잠을 자는 상태인데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바깥에 나온 기운이 안으로 잘 못 들어갈 때는 잠이 안 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신이 멍하잖아요. 일어나더라도요. 네. 근데 세수를 하는 이유가 세수를 해서 얼굴을 자극을 네네. 시켜주는 이유가 속 안에 있는 기운을 바깥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입니다. 아, 네. 그래서 바깥으로 기운이 나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불면증은 우리의 인체의 기운이 안으로 잘 못 들어가는 거고 네. 기면증은 잘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잘 들어오고 나가게 해주면은 원활해진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래서 네. 그 한방의 묘미가 이 수면을 좋아지는 치료를 하면은 한약이나 침으로써 네.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잘 깨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양리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네. 근데 한방에서는 그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면제면 수면제가 있지 예. 잠을 깨게 하는 약은 각성제는 또 따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한방은 잠을 도와주는 그 치료 방법이 잠도 밤에 더 잘 자게 하고 낮에는 더 그 정신이 맑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몇 번 새벽에 깨고 그렇죠. 막 그러다 보면 하루에 일어나서도 찌푸둥하고 또 일을 해도 또 낮에는 약간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졸리니까 어떻게 좀 자려고 해서 좀 자면 그 잠을 잔 것 때문에 잠깐이 아니면 뭐 괜찮겠습니다. 조금이면 괜찮겠습니다만 저녁에 또 그 반복이 되잖아요.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그 현대인들이 잠을 그 불면증 환자가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낮에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은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야만이 밤에는 좀 잠이 잘 드는데 또 규칙적으로 생활을 못 해요. 그렇죠. 또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내일 생각하면 막 근심 걱정이 앞서고. 그렇죠. 그래서 호흡 명상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자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 주무시기 전에도 또 낮에도 순간순간 1시간에 한 5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 정진을 하면은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운이 바깥으로만 흐르게 하지 말고 안으로도 그 집어넣을 수 있는 훈련이 약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흡 명상이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호흡 명상이라는 한 5분 정도 앉아서 그냥 편하게 숨을 그렇죠.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면서 그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깊이 그런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 호흡 명상을 하면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대한 그 관찰을 하는 거죠. 내 몸에 대한 관찰을 하고 힘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많이 피곤하시니까 그렇죠. 이거 잠 못 자면은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렇죠. 그 걱정 때문에 더 잠을 못 주무세요. 앞서서 그냥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저녁 잠을 못 주무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잠을 못 자더라도 몸과 마음을 충분히 휴식을 하겠다 하면서 호흡 명상을 계속 하시면은 어느덧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육체도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호흡 명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주무시기 전에는 꼭 주위의 모든 것 없애고 꼭 그 잠만 자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대체로 다른 게 뭐 있을 수 있나요? 술은 드시면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은 중간에 꼭 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잠이 들 정도로만 조금만 드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이제 음악을 좀 틀어놓는다든지 또 주무시기 전에 몸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에 좋은 이 음식들, 바나나나 상추. 그런 게 원래 좋아요. 상추를 먹으면 많이 졸립니다. 그래요? 저녁에 상추를 조금씩 드시면은 그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위장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샐러드로 해서 먹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샐러드 해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는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바나나도 그 잠이 잘 오는 음식 중에 하나고. 그 한약재로서는 대추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추 드시면은 변비가 오는 분들은 좀 피하시고. 그 대추가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한약재로서 삼조인이라는 그것도 대추 이름은 대추인데 대추하고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 맷대추라 그러는데요. 그 맷대추의 그 씨앗이 삼조인인데 그걸 볶아 가지고 차로 마시면은 잠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조금 뭐 이게 그 음식을 막 배부르게 하고 칼로리가 높은 게 아니니까 상추라든지 그렇죠. 바나나 조금 정 안 되면 갈아서 드시더라도 그렇죠. 자기 전에는 꼭 우리가 물 한 잔 먹고 주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 같이 해서 마시면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예.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항상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게 잠자는 것도 공력, 좀 노력을 해야지 잠은 그냥 편하게 그냥 누우면 오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잠이 중요한 걸 잠깐만 더 말씀드리는 게 컴퓨터로 비유를 한다면요. 낮의 기억은 우리가 컴퓨터의 램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잠을 자면서 깊이 자면서 램 메모리에 있던 기억들이 하드 디스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램 메모리가 있으면은 기억이 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잠을 못 자고 오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잠을 푹 잔 분들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이 잠자는 건 요즘 특히 현대에 사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방정보 뉴저지 경희 한의원 송호정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201-585-5359입니다. 네, 이어서 각종 정보의 창을 열어드리는 정보의 창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This is Information News Tower. 네, 미국 대학교 학자금 정보 시간으로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 대표와 함께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자금 정보 시간입니다.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 대표와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이은하 대표 오늘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캐플린의 이은하입니다. 네. 자, 유익한 정보 또 특히 이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이야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학자금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정부, 연방정부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좀 어렵더라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수입이 적은 분이 파이낸셜 에이드 목적상으로는 훨씬 유리한 편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학자금은 언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은 학교가 결정이 되고 학교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필요한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은 학생이 원서를 넣는 시점에서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그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함께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야 학생이 지원한 학교들이 각 학교 이제 한 학생이 보통 평균 10개 정도 학교를 어플라이 하잖아요. 신입생인 경우. 네. 그런 경우 각 학교에서 보내온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원서를 넣음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파이낸셜 에이드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준비는 사실은 좀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신청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 그때 가서 신청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청취자분들은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학생을 둔 자녀라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네. 네, 그것도 그 자산 면에서는 미리 한 9학년서부터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느 어카운트에 넣어둬야 되는지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지만 지금 당장 12학년이 된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은 학교 어드미션 시스템이랑 프로세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학생한테 맡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12학년생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학교 성적도 유지하면서
해서 대학을 결정하고 또 이런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을 학생이 모두 다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학생하고 같이 월별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알고 계시다가 학생하고 같이 꼼꼼히 살피면서 차근차근 함께 진행하시면은 학생도 훨씬 마음의 부담을 적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도와주기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것들을 월별로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우선 9월 지금 신학기 12학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대충 이제 그때까지 성적이라든가 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희망하는 학교가 생겼을 거예요. 네. 그 학교들 중에서 이제 학생한테 맞는 학교를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추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그 대입 준비 작업용 달력을 따로 준비하셔서 학교별 마감일이나 전형로 같은 거를 부모님이 달력에 표시해 주시고, 추천서 준비,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준비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정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받는데 유리한 대학 정보 같은 것도 좀 준비하시고요. 네. 10월 달에는 보통 얼리 어드미션 하는 경우 마감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칼리지 보드에 SAT 성적 보내고 학교별로 또 학자금 보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 확인하는 작업이 10월쯤에 필요하고요. 네네. 11월에는 이제 어드미션도 얼리 하는 경우는 벌써 이제 그렇죠. 원서를 넣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CSS 프로파일이라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네. 최근 한 2년치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는데 자기 개인 사업체가 있으신 분은 사업체 세금 보고도 같이 준비하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또 12월이 되면은 이제 지원학교 이제 얼리에서 합격한 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제 12월 15일 적어도 늦어도 그때까지는 이제 내가 어느 학교를 정확하게 지원하겠다는 확정된 학교 리스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가 흔하게 지금 알고 있는 펩사라는 게 네. 1월 1일부터 오픈돼요. 네, 그렇군요. 펩사는 1월 1일부터 오픈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세금 보고가 준비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때 시점에는. 그렇겠죠. 네. 예, 그렇다고 해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이제 올해 세금 보고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측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경우는 그 숫자를 넣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는 경우는 전년도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거라도 일단 서비스 하시고 2월 말쯤에는 다른 때는 조금 늦게 하셨더라도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세금 보고를 2월 말쯤에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세금 보고가 이제 완성된 그 자료로 웹사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고 최근에 새로 생긴 게 IRS 데이터 리트리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퍼상의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IRS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바로 웹사로 끌고 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IRS 리트리버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하시려면 그거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데이터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가 빨리 되어 있어서 모든 정보가 IRS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늦게 보고하셔서 이게 안 되시는 경우에는 또 놀라실 필요가 없고 그럴 땐 매뉴얼리 트랜스크립을 오더해서 그 하드 카피를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 달서부터는 이제 수시로 이제 학교 진행 상황을 좀 알아보면서 4월까지 그 합격 통지서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늦어지게 되면은 학교 직접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4월쯤 되면은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도 오고 어워드 레터도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그러겠죠.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느 학교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같이 확인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학교를 이제 결정을 하는 시점이 그때쯤 되는 거고요. 그리고 4월달 그때는 이제 스칼라십이나 그랜트 그런 내용도 보고 융자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요. 5월달까지는 이제 디파짓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입학하지 않는 학교에다가는 디클라인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쯤 됐을 때는 대충 우리가 학비를 얼만큼 내야 하는지, 얼만큼 부족한지, 우리가 파이낸셜에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완전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받았음에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 이름으로 융자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학생 융자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또 별도로 부모님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플러스 융자를 완전히 완료하시고 9월 달 전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그 페이먼트 낼 거를 다 준비하시면 9월부터는 이제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1월에 뜨는 저 달은 2월달, 3월달, 12월달까지 있는데 꼭 이 스케줄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니까 어떤 식으로 자기 그 청취자들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넓은 뜻에서 감은 좀 잡았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준비하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네. 준비하기가 쉽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학자금을 여러분께서 이제 신청은 하겠지만 준비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9학년 때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1년의 스케줄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학부모님께서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겠고 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도 있겠지만 혹은 학자금과 연관을 시키려면 그 대학교 정보도 많이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학교가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지금 컬리지볼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학교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의 튜이션도 알아볼 수 있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 볼 수도 있고요. 수시로 학생도 그렇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는 동안에 부모님은 얼마를 보조해 주는지 그 파이낸셜을 같이 알아보시면 훨씬 좋겠죠. 그렇군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캐플린 학자금 서비스의 이은하 대표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201-917-5331이고요.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 21 그랜 애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익한 학자금 정보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각종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김성진의 정보중계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시간으로 다양한 각종 제품 소개와 함께 알뜰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틈새 쇼핑 정보 시간으로 오늘 하이츄런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쇼핑 정보 함께 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하이츄런스의 제임스 박 사장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알뜰 쇼핑 우리 동포 여러분을 위해서 제품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존에 하이츄런스가 저는 한 10년 전서부터 저는 마사지 체어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파나소닉 그 브랜드만 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다가 저희가 한 4년 전서부터는 후지 의료기 제품을 갖다가 저희가 또 다시 도입을 해서 저희가 동포분들께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나다 제품까지도 저희 동부 쪽에 이제 딜러십을 좀 획득해서 저희가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저는 그 이나다, 파나소닉, 후지료끼 다 이제 세계 회사가 전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제품 그러니까 그 마사지 체어만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정도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마사지 체어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에서 판매를 되고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유명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선전을 하고 이런 그 제품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한국산이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중국산의 이제 특징이 사실은 정밀한 거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그 인사이드에 보면은 그 마사지 체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크게 이제 분류가 된다라면은 저런 게 2롤러냐 아니면 4롤러냐 아니면 6롤러냐 그러니까 롤러 자체가 등에서 두드려주고 주물러주는 걸 갖다가 하는데 사실은
투롤러 시스템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셉니다.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 최근 들어서 이나다 제품은 그걸 갖다가 그 4롤러 시스템으로도 하면서 광 센서로다가 해서 그 지압점을 정확하게 찾는 그런 제품을 갖다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브랜드, 세 가지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모르시는 분은 그게 무슨 제품이지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 마사지 체어 제품으로는 영향력 있고 전통 있는 그런 브랜드 회사란 이야기죠. 그렇죠. 적어도 저는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 됐다는 그 자체는 정말 그 분야에서 많은 연구진들이 그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도움이 되고 어떻게 되면 그 아픈 통증을 갖다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개념으로다가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나다 제품 같은 경우 각 회사의 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나다 제품은 정말 그 에어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는 허벅지 뭐 남들이 이제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만은 발하고 손하고 등하고 목 있는 부위만 대부분 저는 지금 마사지 체어들이 좀 하고 있는데 이나다 제품은 특징이 광 센서로다가 해서 50개의 아픈 지압 포인트를 갖다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마사지를 해주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어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에어로다가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래서 연세가 드셨거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 그리고 경락 마사지로다 해서 오랫동안 그 마사지에 유스트가 되신 분들은 이나다 제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10분 정도 이상을 하면은 그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나다 제품들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품으로다가 마사지 체어에서는 그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파나소닉 제품이 있는데요. 파나소닉의 이제는 그 탑 모델, 그러니까 MA73이 현재 이제 탑 모델인데, 이 모델 자체는 파나소닉도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마사지 체어를 갖다가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나소닉이 장점은 이 볼 자체가 마사지 체어 볼 자체에 힐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히 그 종아리 부분, 그리고 이제는 그 등 백 마사지를 할 때 마사지 볼 자체가 뜨끈뜨끈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뜸질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굉장히 저는 그 외견이,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서 그걸 보통 보고는 카우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파 역할도 하는, 보통 때는 그냥 그 소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구들하고도 매치하는데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참 이쁘고, 뭐 물론 이제 이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위주로다가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건 전통적인 어떤 마사지 기법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는 그 중점을 둔 그런 그 파나소닉 제품이고요.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후지료끼 제품은 롤러 시스템으로 해갖고 양쪽에 그냥 볼이 2개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의 장점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세 단위로다가 꺾입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인데 손가락처럼 세 마디가 꺾입니다. 그래서 특히 목 마사지나 어깨 마사지 있지 않습니까? 한인들이 주로 뭐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미장원이나 그렇죠, 네일 가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깨 통증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수기 또 세탁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어깨에 있는 데를 갖다가 어지간히 주물러서는 그분 시원하다는 소리는 안 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마사지 체어가 후지료끼입니다. 뭐 이 가족이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 선물하면서 본인도 좀 사용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뉴저지 리츠필드 한양마트몰 내에 위치한 하이츠론스에서 제임스 밖에 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전화번호 201-941-0024 941-24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정보중개탑 이 시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매출로 피부과 제공을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